여러분, 체감 경기라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기를 말하는데 이 경기가 앞으로 더 안 좋다 이런 단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0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89.6이에요.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인데 89.6이면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네. 더 나빠진다. 최소한 10월은요. 9월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9월보다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 이 자료 출처 보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들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들의 어떤 친목단체잖아요.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하는 것도 매출액 기준으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지표가 89.6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 대기업들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이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 앞으로 수출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수출도. 당장 보세요. 8월에 86.9였잖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94억 불 이상 났습니다. 94억 불. 9월에는 95.8이니까 9월 20일까지는 41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뭐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연말로 가면 항상 좋아지니까, 월말로 가면 좋아지니까. 근데 실제로 패는 까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10월은 지금 경기 실사지수가 89.6이에요. 다가올 10월 자체에 대한 10월 달에 대한 경기 전망을 했는데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은 더 나쁩니다. 제조업은 88.4예요. 최악이죠. 88.4면 진짜 최악입니다. 비제조업은 91.1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 벗고 하니까 비제조업 서비스 같은 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제조업은 지금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저는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3월에 102.1까지 기록했던 것이 지금 89.6까지 떨어졌으니 참 어렵다 이런 생각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기준선을 초과한 산업이 전무합니다. 전무. 기준선이 100이잖아요. 100. 100을 통과한 기업 산업이 전무예요. 우리가 뭐 3대 수출 품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자통신이나 자동차 기타 운송이나 석유정제 화학이나 모두 부진하다는 뜻이에요. 모두 부진. 결국 말입니다. 3대 수출업종까지도 부진으로 예상이 되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은 경기도 좋지 않은데 비용은 더 들어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최저임금 올라서 임금 엄청 올랐죠. 여기다가 원자재 가격 올라서 엄청 올랐죠. 환율 올라서 또 엄청 올랐습니다. 생산 비용이 따지보면 임금이 3.2% 상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원자재가 3.0% 이게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2.5% 기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8.7%나 비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그러면 비용 자체가 지금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2009년 금융위기 때 10.8%였는데 지금 2022년 상반기가 지금 8.7%라는 사실. 이것은요. 안 그래도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영업이익도 꼬꾸라질 거라는 예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까지.
실적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경련은요. 지금 국내 기업들은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예, 침체의 어떤 복합 위기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지금 현실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예, 매출액 기준으로 600대 기업에서 시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맨날 예, 참 많은 욕을 들어가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오는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연결시켜서 추세선으로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분석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해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하나의 지표는 작은 구멍일지 모르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저수지 뚝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욕설이 달리더라고요. 예, 생방송에 들어와서 욕설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냥 영상 밑에 들어가면 진짜 욕설이 많아요. 근데 결국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구멍이 점점 커지면 저수지 뚝을 떨어뜨린다고. 지금 구멍이 계속 커지는 추세예요. 지금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위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구멍이 작았습니다. 그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여기다가 정권 교체기가 돼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어요. 예, 새로 들어오는 정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지나간 정부는 오히려 말입니다. 예, 경제위기 터져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외신에서까지 제2 외환위기라는 말을 꺼내고 있겠습니까?